남편이 너무 성격이 급해서 힘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성격이 급한 남편을 아내로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 성격이 급한 남편이 옆에 있다면 항상 조급해지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매번 옆에서 재촉하는 사람은 남편이고, 그에 비해 우리는 그런 남편의 속도에 맞추려고 남편의 눈치를 보는데 정신이 팔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남편에게 항상 얼마만큼 기다려야 하는지를 미리미리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 급한 남편이라면 밖에 외출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도 계속 재촉할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빨리빨리 좀 해라, 심지어는 나 먼저 가서 차에 있을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지금 외출해야 할 것 같다면 남편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옷 입고 화장하고 준비하려면 최소 20분은 걸린다. 그러니까 3시 반까지 준비할 테니까 기다려줄 수 있어? 라고 미리 물어보시고 말을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남편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이야기를 계속 시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빨리 하려고 해도 남편이 원하는 만큼 빨리 해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뭔가가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것을 꾸준하게 알려주기 시작하면 남편은 아내가 뭔가를 준비할 때 정확히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한지를 천천히 인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내가 이 정도는 참아야 되구나, 이 정도는 기다려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남편이 성격이 급하면 말도 빠를 겁니다.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뭐라고 말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주제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렇게 튀니까 횡설수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면 또 끼어든다고 신경질을 부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본인 입장은 성격이 급해서 할 말이 많은데 우리가 끊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는 남편이 최대한 말을 짧게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절대로 남편의 말에 끼어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제 남편은 하루 내내 이야기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남편이 말을 시작하면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남편이 말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끼어들어서 끝내려고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끼어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던가요? 아마 말싸움이 계속 지속되면서 지긋지긋한 시간이 더 길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남편은 왜 말을 끊느냐고 하면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하고요, 우리는 또 그거에 반박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남편과 논쟁을 피하면서도 최대한 말을 짧게 할 수 있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기계처럼 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기계처럼이라는 것은 반응을, 리액션을 크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예 호응 자체를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남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마 우리가 반응이 없으면 남편은 너 내 말 듣고 있긴 하냐? 라고 하면서 우리의 반응을 원할 수도 있고, 본인이 혼자만 말을 계속 주저리 하고 있다라고 느끼면 스스로 멈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남편의 말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말은 이렇고 그래서 이렇다는 거지? 라고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남편은 본인의 이야기가 그때서야 하고 정리가 될 겁니다. 우리 또한 남편이 무슨 요지로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남편이 그게 아니고 라고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할 거니까요. 최소한 다른 주제로 튀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는 없을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떤 관계에서 한 사람이 급하고요, 한 사람이 여유롭다면 심리적으로 우리되는 사람은 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급한 사람들이 뭔가를 나서서 할 수밖에 없고 책임도 본인이 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음의 여유만 가질 수 있으면 심리적으로는 남편에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편의 그런 급한 성격에 계속 조급함을 보이게 되고 빨리빨리 움직여주려고 하면 어떨까요? 남편은 본인이 아내를 계속 재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심지어 남편은 자신이 아내를 재촉하는 게 아내를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조급함을 보일수록 남편은 더 우리를 재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남편이 재촉하든 말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느긋해서 남편이 감정적으로 하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되면 점점 남편은 우리를 재촉하는 것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빨리빨리 준비하라고 했는데 하도 안 나오니까 남편이 혼자서 차를 타고 약속 장소에 가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태평하게 약속 장소에 택시를 타고 간다거나 다른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정 안 되면 버스를 타고 천천히 가버리는 거예요. 남편에게 왜 그러냐고 화를 내면서 전화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조급해지는 건 남편입니다.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갑자기 혼자 출발한다거나 하는 일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정 안 돼서 버스를 타고 천천히 가고 있으면 급한 남편은 차를 돌려서 우리를 데리러
자유로우지 않을까요? 그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져버리고 남편 때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크게 불안해하지 않고 조바심만 내지 않으면 급한 남편이 심리적으로 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유로운 사람이 항상 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급한 남편을 다루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고 꾸준히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최소한 우리가 남편에게 맞추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는 않게 되실 겁니다.